본 의원은 이번 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가 법을 무시한 채 어떻게 시민들을 우롱하며 집행되었는지 낱낱이 고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님께 향후 개선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세종시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한 재정 운영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한 자체의 노력이 매우 미흡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종시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결과 2022년에는 179억 6,800만 원, 2023년에는 55억 9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인센티브는커녕 206억 90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의 페널티 현황을 살펴보면 행사 특제성 항목에서 72억 4,800만 원, 지방보조금 항목에서는 14억 1,400만 원, 예산의 이월 및 부용액 항목에서도 29억 2,900만 원의 페널티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행안부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시 행사 특제성 경비 절감 항목 페널티 금액이 대전 다음으로 큰 폭으로 삭감되어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행사 축제 경비 절감 항목의 산정 공식이 2021년 대비 2022년 결산납에서의 절감 정도와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중위단체 대비 절감 노력 정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반면 2022년 지자체 행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페널티 금액이 72억 4,800만 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최민우 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시가 전국 합동평가에서 1위를 하여 지난해 부상으로 받은 7억 원보다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페널티로 삭감된 206억 원의 보통교부세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상황임에도 시장님은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은커녕 국제 행사를 한다고 잘 정돈된 중앙공원에 꽃가나무를 심으며 마을을 정비한다고 읍면동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하는 건전 재정 기조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긴축 재정으로 시 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206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2022년부터 2년 사이에 왜 계속 줄고 있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 후에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연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사업 예산도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집행액 비율 증가는 차년 도중에 실시하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심의평가 시 4차년도 보통교부세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데 우리시 지방보조금 집행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올해 보통교부세 14억 1,4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 삭감 및 통폐합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미흡 이하인 C등급, D등급 총 21개 사업에 대해 2024년 세출 예산이 편성되었을 뿐 아니라 증액도 편성되었습니다. 연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과정의 건전성, 책임성 강화가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이렇게 세종시의 재정이 비상 상황임에도 적기에 쓰여야 할 시 예산이 의결되고 불용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평균 이월율은 3.3%인데 우리시 예산의 이월 규모는 2023년 7.8%로 1,887억 원 규모였으며 특히 명시열이 1,018억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도 516억 3,100만 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항목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올해 29억 2,9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계로서 세입세출 예산의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자료 화면에서 보이는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공임대형 지식사업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로 편성하셨습니까? 또한 2022년 사고 이월 중 조치현역 1원 도시재생사업과 청소장비관리 2개 사업은 23 회계연도로 사고 이월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추가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 지출 원인 행위액인 3억 1,300만 원보다 1억 800만 원을 추가하여 이월 후 불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책임의식이 결여된 중업부구식 예산 집행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우리시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형식적인 성과가 아닌 정확한 수요 조사에 기반한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결산 검사 기간 내내 과연 세종시가 애초에 정확하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려고 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목표 대비 초과 달성을 내세우기에 급급해 보였습니다. 일례로 한글문화수도 기반 구축을 위해 한글 사랑거리 간판 개선을 하겠다고 10건의 목표를 수립하고 13건의 실적을 거뒀다며 130%의 초과 달성률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초 본예산 편성 때부터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토대로 예산을 수립했다면 사업 추진 중 수요 증가가 발생했겠습니까? 즉, 10건 실적을 목표로 수립한 예산으로 13건의 실적을 거뒀다며 처음부터 13건이 가능했다는 것인데 이는 곧 애초에 예산 편성에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1을 위반하였습니다.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금 운용 계획 안에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작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지방재정법상 회계기금감 여유 재원의 예탁의 원칙도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와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의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러한 재정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77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 주계기금으로 예수금으로 잘못 처리했고 그 결과 예탁금과 예수금이 불일치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법령도 위반하는데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 5개 강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규정에 따르면 여유재원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나 예탁하지 않았고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행안부령인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통합결산 기준에 따르면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에는 각 기금별 선일치 근거, 목적, 연도,
운영 간서 재원 조달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결상검사 시 2023 회계연도 기금 조성 세부 용세서상 5개 광고 발전 기금에 대한 설치 근거, 설치 목적 등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금이 세입세 출배 현금 결산 시 예치금융 기관이 발행한 잔액 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행안부의 통합기준서식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제출되지 않아 결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이 발생한 잔액 증명과 결산 잔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불부합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상위기관에서 서식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문의 후 잔액 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결산을 하는 집행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이미 다 집행한 건에 대한 제출인데 집행부는 지난주 금요일 기금 운영 계획 변경 설명서 오류 및 누락사항 추가라는 명목으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류 투성이인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7번째,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중개주의의 원칙도 위반하셨습니다. 당해년도에 지방세미 세외 수입 추가 세입은 예산 총계주의 및 균형 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3 회계년도 결산 결과 추가세입금이 25억 9,700만 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추가세입 발생 시 적시에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예비비 사용 집행관리도 심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도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자연재난과 재지도 작성 사업 4개 등 지출 결정 후 비준 예산 대체 또는 도피 지원으로 전에 불용하셨습니다. 또 체육진흥과 시민운동장 부대 시설 확충 사업 등 4개 사업은 집행을 했음에도 결산서 작성 시 미집행으로 차고 기재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9번째,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행안부의 관련 민원 안내 자료를 잘못 해석하여 당초 5억 원인 본 예산 금액을 추경 시 6억 원을 감액하여 최종 1억 원의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막연한 예측에 입각한 예산 편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허술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상수도 사업 원가 절감 방안 수립이 절실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6년까지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우리 시는 타 광역시 대비 영업의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원정 수급입비가 감가상각비, 타임 자본 비용 등 높은 편입니다. 우리 시 영업 외 비용이 크게 발생한 높이는 전기에 행복도시 용수공급 1단계 관련 LH 원인자 부담금 부과 취소에 대한 2심 패소로 소송 충당 부채 전입액 약 322억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절실한 이 시점에 우리 시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물가 안전관리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사용률을 한 차례 동결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유예로 인해 잠시나마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는 있겠지만 향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률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상수도 요금의 원가 절감 방안을 수립하고 요금 현실화를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제점만을 지적하려고 선 것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년 3월 국세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세수가 더 줄어 보통교부세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지방재정 수익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시는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축제나 행사에 대해 통폐합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지방 보조금의 집행 비율 증가가 차차년도 교통요금세 감액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지방 재정 자립 관점에서 볼 때 지방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세부 기준을 정했다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준수가 필수할 것입니다. 연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 과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페널티로 삭감된 206억 원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정 수요 항목 개선 및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액의 축제성 경비, 지방 보조금 절감 등 6개 항목과 기준 재정 수입액의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5개 항목의 자체 노력 항목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인센티브가 되는 항목은 최대한 크게, 페널티가 되는 항목은 최대한